안녕하십니까. 임종인의 정형외과 TV 임종인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손가락 또는 손의 저림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림 증상의 원인으로서 가장 흔한 것이 되겠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손목에 있는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뼈 사이를 이렇게 횡수근 인대가 지나게 되는데 그 사이를 지나는 그 정중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손저림이라든지 또 이 손저림이 진행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위에 있는 관절의 또 통증 그리고 이제 밤에 야간 통증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질환을 수근관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손목을 지나는 그런 터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9개 인대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게 동시에 많이 지나기 때문에 특히 인대를 싸고 있는 그런 막들이 어떤 부종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압력이 높아지면 거기 지나는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압박에 의해서 정중신경이 분포하는 그런 신경의 손가락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신경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큰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쪽으로 운동신경이 하나 분포를 하고 나머지 감각신경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무지 쪽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좀 저림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밤에도 좀 심하게 되고 이 원인으로서는 인대를 싸고 있는 근처가 좀 두꺼워질 수 있는 원인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근초염, 염증 뭐 그런 소견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제일 흔한 소견은 손을 역시 많이 쓰게 되면은 손목 안에 이제 인대가 좀 붓게 되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신경을 좀 눌려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가끔 보면 이 손목뼈가 골절이 있고 그 골절이 이제 유압되면서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좀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40대, 60대 정도 여성분들이 한 60% 이상 이 손저림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저림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추석같이 음식을 또 많이 조리한다든지 또 설거지를 많이 한다든지 이제 손목을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사무직에 있는 분들 컴퓨터 쓰게 되면 마우스를 잡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꺾게 되는데 그런 자세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지면서 또 마비가 좀 올 수도 있고 손목을 좀 이게 제껴서 이렇게 하는 운동 같은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사이클 같은 거 예를 들면 손목을 제친 상태에서 좀 오래 이렇게 딱 타게 되면 좀 저림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적인 원인이 혹시 의심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임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손저림이 조금 심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아주 손저림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조금 이렇게 손목이 불편하고 손에 좀 이게 좀 뻣뻣한 느낌, 이런 아주 이제 이 마일드하게 이렇게 증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가 이게 조금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저녁에 이제 손저림으로 좀 깨기도 하고 손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그게 더 진행하면 주위의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진다든지 뭐 이렇게 지다가 좀 떨어뜨린다든지 또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섬세한 동작들 이게 뭐 단추를 좀 잠근다든지 뭘 이렇게 만든다든지 평상시에 이렇게 잘 되던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기저 질환이 있어서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 좀 이 터널 증후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일단 손목을 팔렌 테스트라는 건데, 손목을 한 이렇게 좀 양쪽으로 이렇게 굽혀가지고 손을 딱 마주 보면서 손등을 이렇게 쭉 이렇게 눌리면 한 1분 동안 쫙 이렇게 기다려 보면, 이때 이제 손가락 끝에 조금 찌릿한 느낌, 안 그러면 열감 이런 게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좀 신경이 벌써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자극이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건, 손을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이것도 한 1분 정도 좀 올리고 있으면 조금 저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한번 일단은 터널 정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요즘 제일 흔한 건 이제 초음파인데요. 초음파를 하면 좀 이렇게 좁아진 부위라든지, 그 다음에 신경이 좀 눌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 보면 좀 정중신경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0.75mm 정도 좀 이게 납작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임상적인 의의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그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확진을 위해서는 이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근전도 검사라든지 그것을 하면은 확실하게 신경이 좀 눌려져서 이제 좀 마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증후군이 일단은 확진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어떤 생활 습관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부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다고 치면, 그분이 이제 평상시 하시는 일 중에서 손으로 하는 일들 좀 줄이는 게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고, 손목을 좀 아낀다는 기분으로 손목을 과하게 쓰지 않도록, 우리가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또 크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든지 과하게 쓰면 문제가 되는데, 손목을 과하게 쓰면 터널 증후군이 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손목에 무리가 가는 그런 행동은 조금 피하시고, 또 꼭 하셔야 되면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손을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직에서 이렇게 컴퓨터 영상 모니터를 또 많이 쓰는 분들, 또 휴대폰 많이 쓰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좀 저림 증상이 올 수 있는데, 특히 마우스를 갖다가 장시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을 딱 제낀 상태에서 계속 쓰시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렇게 자주 한 번씩 해서 손목을 좀 푸시는 게 좋습니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도 요즘 좀 이렇게 손목을 평평하게 하는 마우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을 좀 이렇게 안 제끼고 할 수 있는 마우스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키보드를 좀 사용하실 때도 손을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계속 치시면 압력이 좀 높아져서 터널 증후군이 잘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피아노 치듯이 손목을 좀 평평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치시면 터널 증후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칭 같은 게 굉장히 평상시에 중요합니다. 첫째, 이제 손목을 쓰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손목을 제껴서 많이 쓰시게 되면 손목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한 10초 정도씩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도 쭉 이렇게 펴주시고, 쭉 이렇게 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자주 하셔요. 자주 하시면 이 압력 자체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게 굉장히 부종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혹 이제 손목이 좀 약한 분들이 또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목 강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 같은 게 이런 게 좀 부드러운 공이 있다면은 이렇게 꽉 쥐었다가 빼고, 손목이나 손가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꽉 한 6, 7초 정도 쥔 상태에서 꽉 쥐고 있다가 좀 풀어주고, 안 그러면 저 아령을 또 이렇게 아령이 있다면은 아령을 사용해서 좀 이렇게 하는 운동하고, 반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런 운동을 또 해서 손목을 좀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치료법들이 스트레칭하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저희들한테 오시면 부종을 좀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물리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사요법도 있습니다. PDRN 제제들 그런 제제를 좀 잘 사용하면 부작용 없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라는 것은 비수술적인 최후의 요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들 잘 이렇게 환자를 이게 실렉트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또 악화된다든지 뭐 전혀 이게 생활이 안 될 정도가 되면 결국 이 수술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뭐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손목을 지나는 이 횡수건 인대를 이렇게 절개를 하면 됩니다. 보통은 경과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흉터가 남고 아프기 때문에 수술 후에 가끔 제가 경험해 보면 이렇게 좀 바닥에 대서 이렇게 뭐 쓰고 할 때 이게 좀 아픈 부위가 좀 상당히 지속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요즘 좀 관절경으로 좀 하기도 하고 시도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비수술적인 보존적 요법에 반응을 하지 않는 소수의 분들한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첫째 이제 방지를 하는 게 우선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틈틈이 어떤 걸 하시더라도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하고 손목을 좀 자주 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잘 관리를 하시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로션 같은 것도 자주 바르시고 그렇게 하시면 손에 무리가 안 가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종인 정형외과 TV 계속 좀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